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9월 4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또 봤어요. 수능 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되게 긴장하고 시험을 많이 봤을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생명과학원 문제를 보니까 다들 풀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평가원, 수능 평가원을 통틀어 시험을 봤을 때 그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풀 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유전에서도 조금 처음 보거나 바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 비유전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유전에서도 그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냈을 때 문제없이 풀 수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조금 까다로운, 소위 말하는 이제 신유형적인 요소들이 그래도 조금 많았다. 그래서 그런 좀 연습이 많이 돼서 좀 아이디어가 빨리빨리 잘 떠오르고 길이 빨리빨리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일단 생각만 하면 그 이후에 과정이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또 많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등급 컷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두 문제, 킬러 두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성적의 점수대에서 1등급 컷이 끊기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 보통 소위 말하는 그 킬러에 해당되는 가계도랑 돌연변이가 돌연변이 2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틀렸을 때 5점이고, 그래서 근데 딱 두 개에서 넘어가서 두 개에서 좀 더 틀린 애들까지 해서 한 44점에서 43, 4점 이 정도의 1컷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수능 이슈들도 있어서 그 재수생들 집단의 실력도 많이 달라지고 재수생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 평가원 시험에서 나오는 그 등급 컷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수험생들의 조금 집단을 예측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이렇게 등록이 안 된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좀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건 생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고, 발생에 대한 얘기, 뭐 적응과 진화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생 과정에서는 일단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항상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생물적, 지금 여기서는 메뚜기가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메뚜기의 색깔이 변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생물이 비생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반대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펭귄이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부분, 요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이 4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영양소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항상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암모니아가 항상 관건이지.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있는 영양소도 있고 없는 영양소도 있다. 요걸 좀 여러분들이 관건을 둔다면, 기억은 항상 포함되는데 니은만 따로 있어서 우리가 암모니아가 니은이고 이산화탄소가 기억이다라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가 포함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죠. 그래서 지금 나가 단백질이 되고 가가 탄수화물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뭐 가는 단백질이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되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도 CHO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 생성되고, 니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에서만 생성된다. 아미노산에서만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이제 천이가 나왔어요. 1차 천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A와 B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뭐 요것도 그냥 개념적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원 다음에 양수림 사이에는 관목림이 들어가죠. 관목림. 그래서 A가 관목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양수림과 음수림 사이에 둘이 섞여 있는 호남림이 들어가 있죠. 자, 뭐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면 처음에 A는 관목림이다 맞고요. 이 지역에서 이런 습성천이는 뭡니까? 처음 시작이 습지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습성천이라고 부르죠.
맞고요. 그다음에 극상은 제일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지. 그래서 호남림은 아직 그 이후에 음수림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극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그 남모양적 결구 빈혈증에 대한 얘기가 사실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거의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R형, S형 이렇게 나눴어요. R형 아니죠. R, S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때 S가 남모양적 결구 빈혈증이고 지금 여기서는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빈도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S는 지금 감염된 빈도가 적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 남모양적 혈구는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생명과학원에서 남모양 유전병을 할 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을 예시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 말라리아의 병원체에 저항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모르더라도 지금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먼저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그렇죠.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 맞죠. 요거는 기억하고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뭡니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유전병이죠. 유전병. 그치? 그리고 유전병은 병원체가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말라리아 얘기했다고 여기서 얼핏 봐서 말라리아 생각하다가 이게 감염성 질병 이렇게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병원체 노출됐을 때 S를 갖는 사람, 그러니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적혈구를 갖는 사람은 R만 갖는 사람보다 발병할 확률이 낮아야 되죠. 낮다. 그래서 이 S 자체가 그 감염이 안 된다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상호작용, 생태계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고 먼저 기역과 니은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고 디귿은 기역과 니은의 천적이래요. 근데 지금 A와 B라는 두 개의 연못 생태계가 있는데 이때 차이가 기역과 니은이라는 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A에만 디귿, 천적을 추가한 거죠. 여기는 디귿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일정한 시간 지난 후에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A 쪽에는 기역과 니은이 어느 정도 살아있죠. 근데 B는 니은이 아예 사라졌죠. 그러니까 요때 니은이 사라진 이유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얼핏 보고 천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오히려 천적이 없는 쪽이야. 그럼 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경쟁의 결과로 사라진 거죠. 우리가 경쟁의 결과로 어떤 한 종이 사라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경쟁 베타라고 부르지. 그래서 여기는 경쟁 베타 때문에 니은이 사라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천적이 있기 때문에 A쪽에서는 경쟁 베타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볼게요. 기역번 조작 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다. 조작 변이는 뭔가 두 집단을 다르게 해준 거고 그렇죠. 지금 두 집단의 차이를 준 건 지금 조작 변이 아니 디귿이 있냐 없냐였어요.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기역과 니은은 한 개체군 항상 무슨 생각해야 돼? 같은 종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종, 동물종 기역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종이니까 요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역과 니은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사라진 이유가 경쟁 베타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거고 아마 처음 당황한 게 6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6번 문제도 잘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껏 평가원 수능에서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던 논리가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어떤 거냐면 자, A와 B는 두 가지 우리가 혈당량과 관련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두 가지의 호르몬 중에 하나였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A와 B라는 두 가지의 변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 생성되는 포도당 양. 그죠? 그러니까 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리코젠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글리코젠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포도당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요건 누가 하는 거야? 요건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촉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포도당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인슐린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 이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인슐린에 의해서는 감소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A와 B 어쨌든 간에 둘 다 뭐
처음이든 시간이 지나서는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보고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 요게 글루카곤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중포도당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요 A와 B의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A와 B의 순서. 이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냐를 생각해야 돼. 자, 방금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는데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요 포도당이 이제 혈액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부르게 되잖아. 그래서 요 포도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혈당량이 상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하고 혈중 포도당의 농도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일어나는 거는 이런 인과관계에 의하면 먼저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어야 그 이후에 포도당의 농도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먼저 상승한 거는 A가 먼저 상승했고 그 이후에 B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A가 먼저고 그 이후에 B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A 그래프가 포도당 양, 생성되는 포도당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게 A고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B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수능평가원에서 그냥 혈당량과 그 인슐린 글루카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 종종 보기로 나오긴 했거든요. 보기로는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 혹은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너무 결과만 딱 그 항상성 조절해야 하는 그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서 변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B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도 좀 헷갈렸을 거야. 지금 인슐린의 농도는 자 이런 거죠. X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X가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점에 글루카곤을 투여를 했지. 그러면 자 이 글루카곤은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글루카곤이 아니죠. 글루카곤을 투여해서 혈당량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혈당이 올라간 거는 내 몸에서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올라간 거야? 아니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야. 외부에서 들어온 저 글루카곤 때문에.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할 거고 그 작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인슐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혈당이 올라가기 전이고 2번은 혈당이 올라간 이후니까 우리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2번에서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상황에서는 뭔가 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들 좀 그렇긴 한데 웬만하면은 그 현재의 혈당량 농도와 현재 혈당량의 농도와 인슐린의 농도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 2번을 봤을 때 지금 2번의 혈당량이 더 높으니까 2번에서 인슐린도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혈당량이라는 것 때문에 인슐린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혈당량들은 일반적으로 그 인슐린 분비를 하는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렇게 너무 옛날에도 한번 수능에서 이렇게 항상성 문제 별거 아닌데 딱 원인 결과 딱 요것만 외워놨다가 바로 풀어서 되게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온탕 냉탕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너무 급하게 풀다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한 번쯤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혈당량이 강제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걸 맞추려면 인슐린이 더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인슐린이 더 많았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틀렸던 친구들 아마 기량작용 관계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기량작용이니까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았으니까 글루카곤이 또 몸에 더 많잖아. 그럼 기량작용을 하니까 인슐린은 적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니은을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글루카곤은 내 몸에서 만든 글루카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글루카곤이니까 이 글루카곤에 대해서 우리가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온 글루카곤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몸이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혈중포당 지금 X는 그래서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혈중포당 농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몸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감소해야 하죠.
그때 분비가 촉진되는 건 인슐린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고 아마 여기가 처음에 첫 번째로 문제 풀다가 요 6번에서 좀 당황하고 첫 장부터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나?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많이 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그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이제 유전 문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알이야. 유전자형을 줬어요. 인 어떤 사람의 세포가 3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핵막 소실의 여부. 요거는 이제 간기 분열기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지. 그 다음에 나는 1에서 3에서 2개의 세포에서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인데 지금은 그냥 라지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문자랑 소문자를 더한 값은 항상 그 DNA 상대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DNA 상대량 우리가 문제가 2개 나오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세포 전체 DNA 상대량에 비례해요. 요거 있잖아요.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 G1기, S기, G2기, M기. 아이고. G1기, S기, G2기, M기. 그죠? 요거. 그럼 감수 분열에 요거 하나 더 있는 거 있잖아. 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R의 상대량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R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지금 요 R의 합이 요 스몰 R 무조건 0이라고 치면 결국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 의미랑. 그리고 DNA 전체 상대량이랑 똑같고 우리가 요 R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얼마로 잡았냐에 따라 상대량이니까 얼마로 잡았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이 1이었으면 2가 될 거고요. 처음이 2였으면 뭐 4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1에서 3은 이제 중기, G1기, G2기 이렇게 이제 해당된다고 하고 그럼 여기가 G1기고요. 그 G2기랑 중기는 여기에 해당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지금 3개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핵막이 소실되었다라고 줬는데 핵막이 소실된 건 무조건 분열기죠. M 이렇게. 그래서 1번, 3번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얘는 무조건 둘 다 소실 안 됨일 거예요. 어쨌든 둘 다 간기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 기억은 일단 처리하고 가시고요. 자, 사실 기억 처리하면은 디귿이 어차피 없죠 보기에. 니은만 생각해도 사실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다 봅시다 그래도. 자, 그래서 먼저 1과 2에 두 가지의 세포의 R의 값을 더했을 때 8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상대량을 처음 얼마로 잡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1 아니면 2가 나와야 돼. 1 아니면 2 아니면 4가 나와야 돼. 근데 두 개를 더해서 8이 나오려면은 4 더하기 4죠. 4 더하기 4.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량을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걸 기준으로 잡았네요. 혹시나 여기에 이것도 되지 않나요? 484 상대량이니까. 근데 그럼 지금 4에 해당되는 게 지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더해서 8이 나왔다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그래서 1번, 2번에서 제외된 3번이 지원기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엔 남은 게 G2가 되겠죠.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떠올렸으면 별거 아닌 문제고 이게 아니라 R을 직접 막 더해 보려고 하고 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으면 조금은 뭐 헤맸을 수도 있는 문제. 그래도 뭐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했겠죠. 그래서 지원계 세포는 1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R에서 DNA 상대량은 2에서 그래서 지금 3번이 지원기니까 얘 혼자 상대량 2고 나머지 둘은 4가 되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요거도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고 우리가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길고 짧죠? 그러니까 얘가 부교감이고요. 짧고 길어요. 이게 교감입니다. 뭐 운동을 했네요. 그래서 T1은 지금 운동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T2는 운동 끝난 상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기억번.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부교감 신경이고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죠. 심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교감의 말단에서 분비되죠.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T2랑 T1은 결국 T2는 운동 후.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프에서는 이제 평상시인 거죠. T1일 때는 운동 중 이렇게 봤을 때
운동 중일 때는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리을이 교감신경이니까 이때 운동 중일 때 더 많아야겠지. 근데 지금 운동 중일 때보다 운동 후에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또 심장박동수를 봤을 때 지금 심장박동수가 T2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T1일 때 심장박동수가 한창 높을 때 우리가 저 노르에피네프린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9번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요것도 그래프 자체는 또 여러분들이 처음 봐서 흠칫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기억과 니은이 티록신과 TSH인데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 먼저 변한 건 니은이잖아. 이런 거지. 니은이 감소했더니 조금 있다가 기억이 상승해요. 증가해요. 그리고 또 시간텀을 보면 기억이 증가한 이후에 니은이 다시 증가해요. 니은이 증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얘기해 줬는 건데 이게 원래 정방향대로 그러니까 TSH, TRH, 티록신 바뀌었네요. 미안해요. TRH, TSH, 티록신 요 원래의 그 호르몬의 흐름대로 주어졌을 때 항상 앞에 거가 먼저 나오면 증가 감소가 같아야 돼. 뒤에 거는. 근데 뒤에 게 먼저 나오면 증가 감소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감소 증가네? 그러면 이 니은 기억 요 상황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니은과 기억 중에 기억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그 호르몬의 흐름상 먼저 와야 되는 TSH가 기억이고요. 니은이 티록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요게 티록신 농도고 사실 이게 티록신이든 TSH든 얘네들이 농도가 높아졌을 때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는 거는 뭐 동일하니까요. 기억이 티록신이다는 잘못된 보기고요. 그 다음에 뭐 TSH든 티록신이든 둘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혈중 TSH 농도분의 물질 대사량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거만 봐도 돼요.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많이 했어요. 이게 딱히 수치를 주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크기 비교를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를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분자의 변화량이 전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질 대사량이 니은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질 대사량도 크다라고 했는데 T1, T2를 보면 T2일 때가 아니 T1일 때가 니은이 더 높죠. 그치? T1일 때 니은이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T1일 때가 물질 대사량이 크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다다다 하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 풀었을 거야. 아마 뭐 빨리 푼 친구들은 한 여기까지 한 7분, 8분 안에 끊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6번에서 조금 헤맸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생각하기 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많이 막혔을 부분이 요 문제인 것 같아요. 막전이. 그러니까 막전이 어렵지 않아요. 요번 거는. 절대 어렵지 않은데 사실 그 논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원 수능하면서 별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논리라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조금 많이 헷갈렸을 수 있겠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를 또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자, 지금 잘 보면 뭔가 장치를 많이 해놨어. 먼저 첫 번째로 자극 지점을 A와 B는 P, C는 Q. 그러니까 A와 B는 자극 지점이 같은데 C는 달라요. 자극 지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자극점이 달라지면은 거리가 이거 좀 크게 할게요. 거리가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서로 다른 뉴런의 같은 지점에 대한 비교를 하기 어렵지.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는 한 군데가 시냅스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있는 1, 2, 3이 ABC 순서대로 준 게 또 아니고 섞어놨어. 그러니까 또 찾아야 돼요. 근데 A에서 C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인데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 거야. 특히나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은 다 어떤 지점이야? 다 딱 중복된 점이 없는 요렇게 수학으로 치면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다른 지점이랑 다르게 딱 요 두 지점만 그 해당 막전이에 대응되는 시간대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막전이와 같으면 반응한 시간이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인 거지. 근데 마이너스 70은 뭐 여기저기가 이제 다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그런 눈치를 좀 채셔야 하고, 그 다음에 A를 구성하는 거는 두 뉴런이 1, 1cm고요. B와 C는 1과 2 중에 하나씩 고르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극 지점도 모르고.
전체 시간도 몰라서 계산을 하기도 좀 그렇고 속도도 모르고 뭐 지금 여기 심지어 1, 2, 3의 신경이 각각 ABC 신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요런 상황에서 값도 모르고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 나와요. 대칭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의 신경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뉴런이 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려면 거리가 같으면 대칭이 되죠. 자극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뉴런이 있다고 치면 자극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으면 이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같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뭐가 있냐면 실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는 시냅스가 있으면요. 시냅스가 있으면 이제 좀 더 시냅스를 지나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지점이지만 시간상으로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대칭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처음에 제시됐던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이란 점은 그게 마이너스 80이다 혹은 플러스 30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그 두 지점은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지 다른 시간대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색함을 느껴야 돼. 얘는 대칭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3번은 지금 C 대칭이 좀 불편해. 왜냐면 우리가 지점은 줬잖아요. 일반 문제랑 다르게 D2랑 여기 C라고 치면 D2랑 D5가 지금 대칭인 건데 그러면 중간에 딱 뭐가 껴 있어야 되냐면 요 중간 지점에서 이제 자극지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극지점이 D1에서 D5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거리상으로 대칭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냐면 저 시냅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냅스는 이렇다고. 시냅스가 껴있는 쪽이 오히려 가까워야 돼. 대칭이 되려면.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D2랑 D5가 그러니까 시냅스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자극지점을 주고 여기 가깝고 멀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못 가죠. 지금 시냅스가 있다고 치면 가든 나든. 그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거도 옵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번에서 두 개의 C는 대칭이 될 수 없는 지점이야. 근데 만약에 이 C가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80인 두 지점 혹은 플러스 30인 두 지점은 무조건 위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대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뭐라고 낼 수 있어요? C가 마이너스 80이랑 70이 아니 30이 아닌 거야. 그래서 C가 마이너스 70mV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왜냐면 시간대가 다를 수 있거든. 마이너스 70이.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극 지점은 모른다고. 자극 지점은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점들 사이에 시간의 차이와 속도,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럼 C가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A와 B가 둘 중에 하나씩 그 마이너스 80 혹은 30이잖아. 근데 요 그래프에서 30과 마이너스 80은 1초의 차이를 두고 있는 지점이야. 그래서 누가 마이너스 80이고 누가 3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번 유러는 1cm/ms 그 단위 생략할게요. 1의 속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아직 1cm A도 1이 될 수 있고 B랑 C도 1이 될 수 있지. 자, 근데 봐봐요. 지금 이제 나열된 게 그렇잖아. 얘가 뭐 순서는 모르겠어. 근데 C, A, B, C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 상황들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를 시간으로 여기 주어진 시간으로 환산해 보잖아. 플러스 30은 어쩌고저쩌고 2초야. 플러스 2초야. 얘는 플러스 3초야. 그러니까 1초 차이 나죠. 우리가 마이너스 70은 4초가 되면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어서 이게 4초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거리가 지금 다 같으니까 그럼 시간차도 똑같이 나야 되잖아. 같은 뉴런에서. 그럼 여기가 1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1초일 때는 마이너스 70이 아니죠. 아, 이거 안 돼. 그럼 요건가? 얘도 똑같죠. 얘가 플러스 3, 플러스 2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가 플러스 4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플러스 1?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C, A, B, C가 같은 거리로 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거야. 시냅스야. 시냅스 때문에 뭔가 지금 어그러진 거지. 시냅스를 지나면서. 이해되겠어요? 시냅스를 지나면서 지금 이게 조금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어쨌든 D2랑 D3 사이에 방해하는 시냅스가 있어야 돼요. 여기. 쏘리. 여기. 가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시냅스가 있구나. 그리고 시냅스가 있으니까 3번이 A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얘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를 찌른 다음 좀 느리게 가서 2초 걸리고 1초 걸리고 1초 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D5를 먼저 찔러서 1초 1초 아니면 아예 못 갔어. 이것도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일단 요것만 가지고는 A와 B는 구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요게 A 신경이다. 이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 지금은 자극 지점이 D2거나 D5거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극 지점이 D2거나 D5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또 다른 자극 지점은 마이너스 70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자극지점이. 그래서 지금 자극지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D3는 자극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딱 이렇게 했을 때 대칭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D3가 자극지점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대칭이 된다는 거는, 거리 같은 거는 지금 1cm인데, 그럼 얘는 이제 또 그거죠. 마이너스 30이거나 아니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80인데, 마이너스 7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플러스 80이라면 마이너스 80이라면 1초 차이가 나는 거고, 플러스 30이면 2초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초 차이가 나거나 2초 차이가 나는데 거리는 1cm거든요. 그러니까 2초 차이가 나면 속도가 0.5란 얘기죠. 안 되죠. 1 아니면 2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80, 80이고요. B가 마이너스 80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자극점이 A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D3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지점은 얘가 D3의 자극지점이구나. 그리고 다른 뉴런이구나. 그래서 1번이 C가 되는 거죠. 혼자 자극지점이 다른. 그럼 2번이 B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속도가 얘도 1이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2라고 했으니까 B의 속도가 2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아까 A에서 D2나 D5가 자극 지점으로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D2가 자극 지점이면 여기 또 대칭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치? A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인데 얘가 더 빠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둘 중에는 얘가 그렇다. 그럼 얘가 1초 차이 맞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A와 B에서 P에 해당되는 건 D5고, 그 다음에 C 뉴런에서 자극지점 D3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로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좀 풀이가 되게 길어졌는데, 요거를 푼 친구들은 되게 금방 풀었을 거예요. C가 마이너스 70이란 것만 찾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그 C가 마이너스 70이다, 대칭이다. 그 다음에 1번 유런에서는 여기가 대칭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극지점에서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 표에서 빨리 파악했으면 ABC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생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니까 요 논리들은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항상 평가원 시험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 딱 그 문제의 풀이만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봤어야 할 그 논리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할 논리들을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그래서 그런 최대한 숙지를 하고 있는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기를 보면은, 그래서 A가 남아있는 거 안 정했네. A가 플러스 30이었죠? A가 플러스 30이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D2랑 D3 사이 아까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시냅스가 있어야 뭐 전달이 안 돼서 그렇든 느려져서 그렇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억이 전체 시간을 3으로 바꿨어요. B의 D2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데, B의 D2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럼 B의 속도는 2고요. 거리가 지금 얼마니? 3이죠. 3이고 전체 시간이 3이니까 추가로 1.5초가 되는 거지. 그럼 1.5초에 해당되는 거는 뭡니까? 탈분극이죠.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는 거,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찾을 때 지금 또 활용했던 중요한 거리가 그 속도랑 거리 알면은 처음에 자극 지점을 모르거나 아니면 전체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점들 사이에 시간의 차이도 되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근육 문제인데, 근육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만 조금 잘 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1과 D2가 있고 A라는 B라는 지점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과 디귿은 전체 길이랑 같이 가죠. 길어지면 길어지고 니은만 길어지면 짧아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일단 H대의 길이가 전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H대의 길이가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T1일 때가 더 길 때다, 짧을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봐봐요. T1일 땐 B분의 A가 2였고 T2일 땐 이렇다는 얘기는 T1일 때 A가 컸다는 얘기야. 그치? T1에서 T2가 되면서 A의 값은 작아지고 B의 값이 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분수값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짧아질 때 A는 짧아져요. B는 길어져요. 그래서 A가 기억이고요. B는 니은입니다. 사실 요거는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변화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요 문제가 그래도 수월한 이유는 전체 길이의 변화를 줬어요. 자, 그 다음 전체 길이 변화가 지금 D야. 근데 H대 길이를 보통 한 조각으로 하면 선생님은 문제 풀 때 K라고 두거든요. 한 조각 할 때 K, 근데 H대 K 마이너스 K, H대는 2K거든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치면은. 근데 요거의 변화량이 지금 D만큼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K는 D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 아직 모르니까 제가 미지수로 둘게요. 어떻게 둘 거냐면은, 자, 이제 A, B가 나왔으니까 기억과 니은과 H 대 X 이렇게 있다고 치면 T1, T2는 일단 얘네들끼리의 비율이니까 일단은 EX, EX, X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H 대 2D고요. 얘 8D예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의 H 대 디귿이니까 그럼 요게 나와야 돼. 그래서 더하면 2x인데 2배 하면은 3x에 더하기 2d를 했을 때 8d니까 그럼 넘기고 3x는 6d 해서 x는 2d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4d, 얘가 2d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2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어쩐지 계산이 안 맞더라. 6x죠. 6x고 그럼 x는 d 이렇게 나오겠네요. x는 d. 여기가 2d, d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변화량이 k라는 걸 잡았을 때 여기 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d가 됐고요. 얘도 그래서 2k의 변화량을 갖고 있거든. 얘가 7d가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k야. 그러니까 절반 2분의 1d. 좀 분수 나오기 좀 그렇긴 한데 얘가 2분의 3d가 돼야 되고요. 얘는 반대로 길어져야 돼. 그래서 얘도 똑같이 2분의 3d가 되는 거지. 다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a는 기억이다. 맞죠? 아이고.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의 거리가 2D 지점. 여기서는 기억이 2분의 3D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분의 3D 그 다음 2D 하면 요까지 여기. 그래서 단면이 2D다. 그렇다고 니은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니은까지 가면 3D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 다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은 다시 또 개념 문제로 돌아와서 해석을 좀 해보면 에너지 소비 섭취에 대한 또 되게 오랜만에 나온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A에게는 충분한 먹이를 섭취했고 B에는 구간이라 적은 양의 먹이를 섭취했으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살이 빠지고 안 빠졌어요? 그럼 당연히 살이 안 빠진 게 충분한 먹이를 먹은 A, 살이 빠졌던 게 B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이제 얘 요요 현상이죠. 요요 현상. 자, 요런 상황이고 그래서 당연히 체지방량이 감소했네요. 굶은 애가 감소했겠죠. 자, 기억은 A다. 맞습니다. 그럼 구간 1에서 지금 니은이 살이 빠지고 있으니까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야겠지. 소비량이 많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체지방량은 B의 체지방량은 T1일 때 T2일 때 하면 당연히 T2일 때 체지방량이 지금 줄었네요. 그래서 T2일 때가 적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가볍게 기억과 니은 4번 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뭐 요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왔던 어떤 특정한 염색체를 그려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와 C가 다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 B는 같은 종이고 C 혼자 다른 종이죠. 그 다음에 셋 중에 B만 암컷이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종을 구분하려면 염색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니은 염색체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와 다는 같은 종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혼자 모양을 봐도 구분할 수 있고 얘가 혼자 다른 종인 지금 C니까 일단 나가 C고요. 나니까 그냥 수컷이겠죠. 뭐 그 여기 보니까 다르네요. 근데 가와 다를 봤을 때 가와 다 중에 우리가 누가 A, 누가 B, 요건 누가 수컷, 누가 암컷 요거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니은이라는 염색체는 가와 다의 공통으로 있어요. 근데 기억이라는 염색체는 가에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림으로 준 염색체는 가와 다가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도 둘이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염색체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기억이라는 염색체만 가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Y 염색체인 거지. Y 염색체를 가지는 가가 수컷이니까 A가 될 거고요. 둘 중에 성별이 다르려면 나가 암컷이니까 B가 되겠죠. 니은은 그냥 상염색체고요. 둘 다 공통점을 쓰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X염색체다. X가 아니라 Y입니다. 성염색체는 맞는데 한쪽에만 있으니까 Y염색체고요. 나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세포 셋 다 EN이에요. 획상은 같죠. 그다음에 가의 X염색체 수. 가는 지금 수컷의 체세포니까 X염색체는 하나인데 세포의 염색체가 총 6개예요. 근데 분체는 2배를 해야 되니까 12개. 그래서 6이 아니라 12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3번에는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가와 나는 분서, 상리공생. 그래서 처음에는 꿀잡이 새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벌집을 꿀을 얻도록 해주고 자기는 벌집을 얻고 둘 다 뭔가 얻어가는 상리공생이죠. 그래서 가가 상리공생이고 그럼 나가 분서일 건데 다른 종들이 서로 이제 나눠져서 사는 걸 분서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상리공생이 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결과 붉은 뺨 솔새에는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환경저항은 어떤 상황이든 항상 작용해요. 우리가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건 어떨 때야? 정말 가상의 생.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생장곡선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고민도 하면 안 돼요. 분서니까 얘가 이제 뭐 경쟁을 좀 덜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저항은 경쟁을 하던 뭐 살기 좋던 힘들던 없는 상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번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차지해서 서로 다투는 거 이게 다투는 거 경쟁 맞죠? 이게 우리가 경쟁은 같은 종 다른 종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른 종들 사이에 종간 경쟁에 해당이 될 거야. 어쨌든 뭔가 같은 대상을 놓고 다툰다 이런 게 경쟁의 정의니까 꼭 먹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다 경쟁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이 될 거야. 자, 다음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이제 그 돌연변이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서는 킬러 문항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잘 했으면은 일반적으로 나온 킬러 문제 뭐 대비 그렇게 막 어렵다고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같이 볼게요. 가와다의 유전자 중 2개는 X염색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 있대.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연관 2개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뭐 연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A, 나는 B, 나는 D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중에 지금 돌연변이 어떤 돌연변이 일어났냐면 비분리 돌연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이렇게 한 명씩 일어났대.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애가 4래요. 그러니까 4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상이니까 보통 돌연변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이
정상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정보, 특히나 부모님의 정보들을 최대한 얻고 그거에서 뭐가 잘못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연변이가 2개 이상 제시될 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은 개수예요. 개수. 비불리는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2가지 옵션이 다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제시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아지는 돌연변이를 제시해요. 그게 좀 더 해석할 거리가 많거든. 그 다음에 바뀌는 돌연변이는 유전자에 개수 변화는 없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개수의 변화는 정상 범위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면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지금 개수가 비정상적이죠. 많아졌죠. 얘는 비분리에 해당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비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와 스몰 d는 개수가 그래도 정상 범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염색체에 따라서 하나가 더 생겼는데 뭐 그 연관된 게 뭐 하나는 이형접합이고 아니 동형이고 아니 뭐지? 상인이고 상반이고 고용을 요새 안 하죠. 하나는 대문자끼리 있고 소문자끼리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뭐지? 합리적 추론? 직관, 감각적 직관? 네. 그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A와 D가 연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개수가 정상범위잖아. 항상 이런 돌연변이 문제가 났을 때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유전자의 총 개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가 되게 주로 관건이거든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요거는 처음 여러분들이 딱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눈치를 채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시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야. 만약에 A랑 D가 같이 있어. A랑 B가 같이 있어. 뭐 이렇게 있었고 뭐 아빠한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받은 거야. 근데 얘가 더블이 된 거지. 그래서 요렇게 받아온 거죠. 그럼 B는 3개지만 대문자는 2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성은 이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개수가 그 돌연변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관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누가 다른 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들을 또 많이 통달하신 친구들은 저게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 연관된 상황에서 물어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연관이 되어야 얘가 원래 부모님한테 이런 거 받을 수 없는데 라는 상황을 만들기가 좋거든. 그래서 야, 그 니은에 해당되는 기억에서 니은 바뀌는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거는 연관일 거다라고 또 추론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확정을 이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B가 상염색체, 기억 A와 D가 X염색체, 연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데이터를 쌓아놨고 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느냐 관련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다르게 볼게.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을 때 일단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볼게. 왜냐면 어머니는 여자고 여자는 X염색체든 상염색체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 체세포 유전자이니까 어머니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을게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녀 4명 이렇게 딱 쳤을 때 1, 2, 3, 4 이렇게 쳤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없어요. 스몰 A고요. 스몰 B 하나예요. 그럼 라지 B 스몰 B죠. 스몰 D도 하나예요. 그럼 라지 D 스몰 D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누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단 조심스럽게 A 하나는 있어요. 스몰 B도 하나 있어요. 스몰 D 하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을 봤을 때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봐봐요. 극단적인 케이스. 무슨 말이냐면 자녀 1 같은 이게 한 개씩 갖고 있는 건 좀 옵션이 많거든. 근데 이런 애들, 특히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적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누가 연관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A와 스몰 b가 만약에 연관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X염색체에 연관이 된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X염색체가 스몰 a,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이렇게 갖고 있겠죠. 만약에 A와 B가 연관되었다라고 치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라지 A를 받은 애들은 무조건 아버지한테밖에 못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대문자를 받은 친구는 무조건 스몰 b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3번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A와 B는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다시요. 지금은 연관된 게 X염색체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X염색체는 남자인 아빠한테서는 딱 그 X염색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됐던 아버지 갖고 있는 저 하나가 무조건 그 X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머니는 스몰 a를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쟤를 봤을 때 저 A와 스몰 b가 연관이 되면 3번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A와 B는 일단 연관이 아니에요. A와 D를 볼까요? A와 D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A와 D가 연관이다 라고 하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버지한테 A와 스몰 D가 있었고 어머니는 뭐 똑같이 라지 스몰 D 있었겠지. 그랬을 때는 지금 대문자 A를 받았던 3번 같은 경우는 스몰 D 받고 엄마한테도 스몰 D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AD는 논리상으로 일단 저 3번한테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자녀 2번 같은 경우는 대문자 A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한테 A를 안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 그리고 엄마한테 그 스몰 D 받았어요 했을 때 문제가 없죠. 자녀 1은 A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얘도 아빠한테 Y를 받았고요 엄마한테는 대문자 D 받았어요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게 BD 연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BD가 연관이라고 한다면, BD가 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건 조금 이쪽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요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스몰 B 스몰 D만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자녀 3에 스몰 B가 없으면 없을 수가 없죠. 스몰 B가 없으면 Y를 받은 건데 그럼 스몰 D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딱 말이 되는 게 A랑 스몰 D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관이 아니라 X염색체 연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A와 스몰 D가 X염색체고 B가 상염색체라는 걸 알아서 혼자 놀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A와 스몰 D는 같이 가야 될 거고 스몰 B 하나였으니까 라지 B 하나 있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X염색체가 아버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머니는 둘 다 스몰 A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성별을 파악할 수 있어. 어떻게? 대문자 A가 아빠밖에 못 주는데 지금 아빠가 X염색체를 갖고 있거든요. A가 X염색체 있거든요. 그러면 대문자 A를 받은 애는 아빠한테 X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르니까 일단 패스. 근데 자녀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요거 무조건 스몰 D 있으니까 얘는 스몰 D 없으니까 요거 안 받은 거지. 자녀 1은 Y를 받았으니까 XY예요. 아빠한테 Y 받은 거야. 자녀 2도 라지 A가 없어요. 아빠한테 Y 받은 거야. 근데 자녀 3은 스몰 D 두 개나 있죠. 성염색체 유전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얘 여자예요. 이렇게 되죠. 일단 됐죠. 그럼 우리가 자녀 4가 A와 D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 자녀 4는 대문자 A가 두 개죠. 요게 문제인 거. 왜냐면 대문자는 아빠밖에 못 주거든. 근데 지금 저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변한 유전자거든. 그러니까 대문자 A가 절대로 두 개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변한 유전자는 스몰 A가 되어버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스몰 A가 대문자 A로 변하려면 누구한테서? 엄마한테서. 엄마한테 스몰 A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만 변해야 되니까 D는 안 변한 거야. 그래서 스몰 D에 있던 거 그대로 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스몰 A, 스몰 D여야 되는데 요게 대문자 A로 바뀐 요런 상황이지. 됐죠? B는 뭐 정해졌으니까 엄마 아빠가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면은 하나하나 줘야 되는데 이미 엄마한테서 여기에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엄마의 Q에서 그럼 아빠의 P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빠가 요 스몰 B를 두 개를 준 거죠. B 하나. 이렇게 해서 얘가 스몰 B 3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됐죠? 힘들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녀 1에서 3 중 여자는 2명이다. 지금 여기서 남자 둘에 여자 하나죠. 4번이 여자이긴 한데 후보가 지금 자녀 1에서 3이니까요. 그 다음에 Q는 어머니에게서 형성됐다. 그쵸? Q가 바뀐 돌연변이고 어머니에게서 형성됐어요. 디귿번 자녀 3에서는 A와 B와 스몰 D. 자녀 3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나를 봐야겠네. 그러면은 자녀 3 같은 경우는 일단 대문자 A 하나에 스몰 D죠. 그래서 아빠한테 라지 스몰 D를 받고요. 엄마한테도 스몰 D 있는 거 받아야죠.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스몰 B가 없네요. 라지 B겠죠. 그러면 라지 B 있고요. A 스몰 D 같이 있고요. 그럼 둘 다 갖는 생세포를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처음에 저 연관관계를 저기서 이제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여기선 대문자 A, 소문자 A였죠.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저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일부 유전자를 가지고 얘가 부모님한테 이 염색체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자녀의 성별을 저걸 가지고 찾아내는 거는 사실 또 평가원에서 굉장히 생소한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그것만 잘 넘겼으면은 또 그 이후에는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볼게요. 16번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고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가나다가 전부 다 한 사람에서 나온 생리세포고요. 근데 요거는 하나는 두 개는 지원기.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세포 1, 세포 2.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두 개의 세포는 그 나눠 먹은 거 유전자를 원래 세포 있던 거를. 근데 저 세포 2에서 형성된 요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또 하나 볼게. 항상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대립유전자를 애매하게 주면은 대립유전자 쌍을 찾아라 인데 사실 여기선 지금 대립유전자 쌍이 한 쌍밖에 없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뭐냐면 요거야. 다른 데는 물음표가 있는데 다만 지금 물음표가 없기도 하고 또 X가 지금 3개나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전부 다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두 쌍 중에 대문자 소문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이 일단 A 계열인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라지 있죠. 그래서 디귿이 라지 A인 거예요.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이 나머지고요. 됐죠? 그리고 항상 세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핵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얘는 가와 다가 기억이 없어서 N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리을이 없어가지고 또 N이에요. 전부 다 N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중에 하나만 가진다는 거 미리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는 또 대문자 B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B는 없어야 돼. 근데 기억과 리을은 다 있죠. 그래서 니은이 소문자 B가 될 거야. 됐죠? 그리고 또 대문자 N이기 때문에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리을은 같이 있으니까 기억이 소문자 A, 리을이 소문자 D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뭐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같은 세포에서 나온 거냐 이제 따로따로 걸 봤을 때 일단 분명히 얘는 처음에 라지 스몰에 있단 말이죠. 라지 스몰에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가와 다 같은 경우는 둘 다 대문자를 같이 가지고 있죠. 같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가와 다가 같은 짝꿍이 되기는 좀 힘들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는데 나다가 둘 다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다가 같은 세포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리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지금 가와 나가 같은 세포 1에서부터 형성된 거고 다만 2라는 세포에서 형성된 다른 세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은 스몰비다. 니은 스몰비 맞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로부터는 가와 나가 형성되었어요. 다는 2로부터 형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지금 보시면 스몰비가 아예 없단 말이죠. 스몰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가와 나 같은 세포인데 둘 다 대문자 B가 있잖아. 그래서 스몰비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라지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DD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건 유전자형이 또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제일 좀, 뭐 항상 그렇듯 가계도가 제일 어려웠죠. 뭐, 사람에 따라서 19번이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고. 가계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가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 있고요. 나와 나는 하나는 X, 하나는 9. 또 이제 누가 연관인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각각 다 완전 우성, 완전 이성이고. 자, 그랬을 때 지금 가 나가 되고요. 빗금친 건 다 가가가가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갑툭튀가 없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다 자녀한테 없는 거 없어요 지금. 아니지 반대로 부모님한테 없는데 자녀한테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알 수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다른 점도 여기서 딱 하나. 지금 나가 음, X염색체 우성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계도만 가지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없고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지금 가나다라는 세 개의 형질이 있었고 가가 H
라가 R, 나가 R, 다가 T 이렇게 있는데 가는 상이라고 준 거야. 상이라고 준 거니까 우리가 우열만 판단하면 되고 이제 나와 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와 다보다는 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그 가 H가 있는 걸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 좀 복잡하니까 표를 그냥 새로 그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문제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 안의 표에다가 해야 되지만 2번, 3번, 5번, 7번, 8번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 당연히 0이에요. 얘는 0 플러스 0이야. 그러니까 3번한테는 라지 H가 아예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번 일단 스몰 h 스몰 h예요. 그쵸? 근데 스몰 h 스몰 h인데 3번은 가라는 거에서 병에 걸리지 않았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병이 우성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형상으로 열성이 이게 정상인 애들은 다 스몰 h 스몰 2번 스몰 h 스몰 h고요. 5번도 스몰 h 스몰 h고 7번 이제 라지 H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위에 열성이 있으니까 라지 스몰이고요. 8번은 스몰 H 스몰. 그러니까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면 일단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대문자 H 개수가 정해지니까 스몰 T 개수가 나온다고. 그쵸? 그래서 얘는 없으니까 0 플러스 1이고 얘는 스몰 H가 라지 H 없으니까 또 0 플러스 1이고요. 7번이 하나 있죠. 1 플러스 0이야. 그러니까 얘가 스몰 T가 없기 때문에 7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8번까지 해놓고 8번도 없으니까 0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아니 쏘리 내가 잘못 적었죠. 이거 R이죠. 미안 R. 스몰 R이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스몰 R 없으니까 라지 R만 있는데 얘는 겉으로 나라는 병이 안 걸렸어. 그러니까 라지 R은 정상이다가 되는 거야. 라지 R은 정상. 됐죠? 오, 그쵸.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음, 우리가 2번이랑 5번이 똑같이 스몰 R을 하나를 가져. 스몰 R 하나를 가져. 근데 2번은 여자니까 무조건 라지 R 스몰 R일 거예요. 근데 5번은 라지 R 스몰 R이거나 스몰 R Y일 거야. 근데 만약에 라지 R 스몰 R이고 스몰 R Y라면은 스몰 R Y라면은 열성이잖아. 그럼 병에 걸려야 되잖아. 근데 5번은 정상이죠. 그래서 얘도 상인 거야. 얘가 X인 거야. 됐죠? 여기서 요거 되게 기본적인 논리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 여자가 똑같이 특정한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서로 다르다면 그건 성염색체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기본 논리야 가계도에서. 근데 여기 사실 그거야. 2번 5번이 똑같이 스몰r을 하나씩 가지는 상황인데 근데 표현형이 같거든. 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X가 아닌 거야. 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다가 X 염색체인 거 알았고 그럼 그 다에 대해서 이제 요 조건이랑 마지막에 있는 2와 5가 다가 같다. 4와 6은 다의 유전자형까지 같다. 요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몰 t 라지아를 먼저 쭉 찾아야 여기서 또 그 t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지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얘는 없으니까 라지알이고요. 얘는 또 없으니까 라지알이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있으니까 라지알 스몰 r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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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인데 얘 라지알 하나니까 얘는 1 플러스 2. 그러니까 3번은 2번은 여기다 쓸게요. 스몰 t요. 여자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라지알 2개 있으니까 2 플러스 얘는 0이 없어. 3번이 남자니까 라지 ty인 거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스몰 h가 스몰 하나 있죠. 쏘리 1이고 5번 남자니까 얘가 스몰 ty인 거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라지알 2개 있어요. 2 플러스 0이고 그럼 7번은 스몰 t 없어요. 라지 t만 있어요. 남자니까 라지 ty. 8번은 라지알 하나 있으니까 1 플러스 1이고 8번 여자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2번과 5번에선 발현이 되었대. 그럼 2번, 5번 둘 다 열성이니까 얘는 열성이 병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4번과 6번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4번, 6번이었거든. 근데 어차피 물어보는 게 밑에서 6번, 7번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의 유전자형을 알아내야 될 거야.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7번, 8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7번, 8번이 라지 ty,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이 라지 ty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줄게요. 여기 라지 ty고 7번이 라지 ty고
8번이 라지 T 스몰T인데 그러면 일단 Y는 무조건 3번한테 왔으니까 라지 T가 4번한테 왔겠지. 그 다음에 3번한테는 대문자 T밖에 없기 때문에 8번의 스몰T도 4번한테 왔겠죠. 그래서 4번이 라지 T 스몰T고 6번도 라지 T 스몰T입니다. 그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하고 보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 한 번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물론 이제 시험지에 공간 좁으니까 정리하기 이렇게 좀 빠듯하긴 했겠지만 근데 또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아직 연관 생각 안 하긴 했어요. 필요하면 연관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번 다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있었죠.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가에서 다 유전자 모두 4번이 지금 라지 T 스몰 T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게 지금 우성인데 밑에 열성도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 기억도 라지 H 스몰 H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정상에서 우성인데 잠시만. 우성인데 지금 3번이 라지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밑에 7번, 8번이 스몰알, 8번이 스몰알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몰알이 4번한테 와야 되니까 4번한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니까 모두 이형접합이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이제 6과 7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 확률은 다 구했거든요. 요거 먼저 유전자를 구했으니까 저거 먼저 처리할게요. 저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 물론 안 끝나겠지만 6번이 라지 T 스몰 T고요. 그 다음에 7번이 라지 T Y야. 근데 여기서 6과 같으라고 했으니까 우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우성이고 얘 열성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6과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이 4분의 3 이런 확률이 하나 나왔고 그럼 나머지가 4분의 1이면은 이제 맞는 말이니까 해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저 6과 7에서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다행히 7에서는 라지알이 이게 동형이라서 지금 6번, 7번 있다고 했을 때 7번은 H 라지알, 스몰 H 라지알 이렇게 돼 있고요. 될 거고. 근데 6번을 봐야 되는데 6번이 지금은 바로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봐야 돼. 지금 부모님을 보면은 2번이 스몰 H 라지알, 스몰 H 스몰 R이기 때문에 일단 6번은 스몰 H 하나를 갖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앞에 있는 1번이 대문자 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번이 또 우성이기 때문에 1번한테 라지 H를 받을 거야. 근데 또 1번은 나에 대해서 열성이었기 때문에 하나 무조건 스몰 R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6번은 나에 대해서 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지 R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6번과 7번의 유전자이 정해질 거고요. 요걸 또 같이 해서 지금 6번은 그래서 우성이야. 우리 우 나오는 걸 찾아보면은 이미 근데 요거 때문에 끝났어. 요거 보면은 4분의 1 절대 못 나와요. 얘 둘 다 우가 여기죠. 얘는 우인데 스몰할 때문에 열이죠. 여기는 라지알이 있어서 여기는 우. 그래서 여기서도 3개가 나와서 이것도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16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요것도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요 표 정리하는 게 일단 가장 핵심적이었고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특정한 대립유전자 특히나 열성 대립유전자가 하나인데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성별에 따라 표현형이 다르다 그럼 이게 성염색체 유전자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 R이 나가 상염색체 유전자다 라는 거를 빨리 캐치했으면 문제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렸을 문제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19번 뭐 어렵지 않죠. 19번 침과 눈물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이게 뭐예요? 얘가 라이소자임이었어. 근데 사실 이런 라이소자임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좀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도에 따라 물론 이게 어떤 물질이 약으로서 뭐든 세균을 죽이는 농도로 작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농도가 중요하거든. 자, 근데 지금 봐봐. 당연히 농도가 높을수록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좋겠죠? 얘가 지금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증식이 됐다라고 하는 건 세균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그치? 그럼 농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더 세지니까 지금 0.1의 농도에서 세균을 죽였단 말이야. 못 자라겠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더 농도가 째면 당연히 못 자라겠죠. 그래서 A는 X가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은
침보다는 눈물에 라이소자임이 좀 더 농도가 높게 들어있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혹은 뭐 눈물에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침과 눈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세균이라고 특정한 게 아니죠. 이거는 세균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세균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이고요. 그래서 디귿도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5번이래요. 자, 19번 이제 마지막 그 유전 문제입니다. 가에서 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니까 또 연관이야. 연관이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유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건 연관이었던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세 개가 서로 다 다른 형질이 되고 가는 A에 대해서 결정되고 가는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는 불완전성이죠. 불완전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나와 다는 B와 D에 결정되는데 근데 얘네들 중에 누가 완전성이고 누가 불완전성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표현형이 가나다에 대한 표현형이 최대 8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가지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돼? 지금 표현이 8가지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염색체가 2개의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숫자 2개로 쪼개져야 되지. 4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봐봐. 뭐 A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킵해두고 B와 D가 지금 누가 완전운성 누가 불완전성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와 다는 일단 다른 상념색체 있어. 그래서 연관이 지금 나가 가에 붙어 있거나 나가 다에 붙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이제 다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다가 다가 불완전성이잖아요. 쏘리 완전운성이잖아. 그러면 한쪽이 DD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에 좀 찜찜했어야 돼. 완전운성에. 그럼 표현형이 무조건 한 개거든.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옵션이 하나 더 있어. 얘가 완전운성이면서 불완전운성인 B가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B 때문에 경우의 수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A가 혼자 남는데 그렇게 되면 A 혼자 남는데 A가 지금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얘 혼자서 라지 스몰이 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와버린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8가지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모순이 그 전제 조건이 다 모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전제 조건이 나가 완전우선이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불완전우성이 되어야 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우성이기 때문에 나가 완전우성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가 뭐 있으냐면 A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A는 혼자 있으면 요 8가지 못 만들어. 그래서 지금 나와 가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도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로 했으면 참 쉽게 끝났을 텐데 아마 요 생각을 또 처음에 못 해가지고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다 찾았어요. 뭐 사실 이게 4가지다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데 지금 또 밑에서 물어본 게 다른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두 사람들 요 P와 Q의 연관관계를 찾는 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두 사람을 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라지 A 스몰 A가 있으면 A와 B가 연관이니까 A, B 연관이니까 라지 A랑 스몰 B, 스몰 A와 스몰 이렇게 연관이고요. D가 혼자 있겠죠. 요게 이제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라지 B가 동형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Q와 같을 거. 그럼 Q는 지금 중간 우성 중간이거든. Q는 중간, B는 우성 중간 이렇게 나온 거 찾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확률 볼게요. 라지 D 스몰 D 해가지고 중간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중간 우성 나오는 거 해볼게요. 요거도 뭐 바로 보이면 좋은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직접 바로 안 보이면은 손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만 찾을게. 중간 우성 A 중간 B 우성. 요거 우성 A 우성 안 되죠? 라지 중간이야 우성이야 좋아. 중간이야 우성이야 좋아. 열성이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현형은 2가지가 있죠. 곱하면
4분의 1. 요게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쭉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보면 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되게 간단하죠. 문제가 풀이가 길지 않잖아. 선생님이 적어준 게. 그죠? 웬만한 앞에서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 봤을 때 막 풀이가 엄청 복잡하거나 우리가 따져야 될 논리가 되게 많거나 이러지 않거든. 근데 이번 시험들이 전반적으로 어땠냐면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어떤 하나의 생각을 반짝하면은 되게 잘 풀리고 그걸 못하면 되게 많이 시도를 해야 되고 많이 헤매야 되고 그렇게 된 문제예요. 그래서 뭐 공부 많이 하세요. 네.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그런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뭐냐 그 아이디어들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런 기조는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6월이 좀 쉬었기 때문에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수능이 어디에 가깝냐라고 생각하면은 9월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6월은 너무 변별이 안 돼서. 또 요번에 등급 나온 것도 봐야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등급이 너무 또 막 1컷 48, 47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요 정도 아니면 기본으로 깔고 갈 거야. 근데 뭐 여기서 적당히 나오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수준 조절을 하겠죠. 자, 마지막 20번.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생태계 평형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다니 평가원에서. 네. 뭐 이거는 그냥 봐도 되죠. 딱 봐도 그림 2차 소비자 감소했죠. 그래서 기억은 감소가 되면 돼요. 이제 밑에가 줄어드니까 감소하니까 그 이후에 감소, 얘는 요거 때문에 증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영향 단계가 다르면 서로 그 다음 과정에 다음 스텝에 영향을 주는 거지. 1차 소비자의 감소는 그 다음 단계 때 2차 소비자의 감소 혹은 생산자의 증가 이러고 영향을 주고 또 2단계 때 생산자의 감소 혹은 2차 소비자 증가가 그 다음 단계 3단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영향 단계 사이에 영향을 주는 게 한 단계 한 스테이지를 건너서 영향을 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번 당연히 2차 소비자 개체수는 지금 T2랑 T3를 비교하면은 그 사이에 이번 과정에 증가했잖아. 생산자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2일 때 많아야 되겠죠. T2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량은 절대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적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안정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망가진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게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각 영향 단계 에너지량은 감소해야 된다. 밑에 단계 하위 영향 단계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답지 이거 PDF 올라오고 나서 바로 PPT 편집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마 업로드하면 또 한 30분 걸릴 거니까 한 10시, 11시 이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등급 컷이 나와 있겠죠? 지금도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시험 난이도랑 여러분들이 등급 컷도 좀 비교해 보면서 지금 이 정도의 시험에 지금 전체적인 수험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런 평가원도 그걸 볼 거란 말이지. 그거를 판단해서 수능의 난이도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고 뭐 어떤 방향성으로 가든 그 해의 6월과 9월의 평가원의 기출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올해 6월, 9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열심히 복습하고 분석하고 해서 또 관련된 연관된 기출 문제들 다시 정리하고 해서 수능 때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풀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들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정리하고 또 이제 밤에는 푹 쉬고 남은 수능 때까지 잘 준비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